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으면 오후에는 디카페인, 즉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를 마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마디로 디카페인은 안 좋다고 하던데요 라는 걱정이죠. 미국의 CNN 뉴스인데요,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때 염화 메틸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몇몇 단체가 미국 FDA에다가 청원을 냈대요. 염화 메틸렌? 예, 국제암연구소는 이걸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고요. 간과 신장 그리고 중추신경계 독성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염화 메틸렌을 이용해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게 공정 중에 다 날아가니까요. 설령 커피에 남아있더라도 아주 극미량으로 남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소비자는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사용 금지까지는 아니고요, 제품의 라벨에다가 염화 메틸렌으로 디카페인을 한 커피라는 걸 표시하게 할까? 이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오후에도 커피 생각이 나면 디카페인 커피를 종종 마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커피숍의 디카페인 커피가 맛이 진짜 풍부하고 좋았어요. 도대체 어떤 원두를 쓰는 건지 로스터리 한 켠을 엿보았어요. 원두 업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디카페인 생두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워터, 마운틴워터, 슈거케인, 이건 또 다른 생두 업체인데 여기는 EA 디카페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예, 이렇게 디카페인 커피는 여러 가지예요. 이 중에 염화 메틸렌을 쓴 것이 있을까요? 디카페인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용매로 쓰는가에 따라서. 첫째, 유기용매, 둘째, 물, 셋째, 이산화탄소가 용매로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싸고 빠른 방법은 유기용매를 쓰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염화 메틸렌도 유기용매 중에 하나예요. 방법은요, 염화 메틸렌 용액에다가 커피를 담그면 커피에서 주로 카페인만 싹 녹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이 빠진 커피알을 건져요. 근데 그 커피알에는 염화 메틸렌이 스며들어 있겠죠. 염화 메틸렌은 끓는 점이 40도 정도래요. 그래서 커피알에다가 한 50도 정도 되는 열을 쫙 가하면 염화 메틸렌이 증발되어 날아간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그 원두를 로스팅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염화 메틸렌도 거의 다 날아가 버리겠죠. 잔류량이 10ppm, 즉 0.001% 이하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도요, 이 염화 메틸렌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찜찜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용매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에틸 아세테이트, 다른 말로 초산 에틸, 줄여서 EA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슈거케인 디카페인, 또 EA 디카페인이라고 써 있는 게 그겁니다. 슈거케인, 우리말로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에서 짜낸 설탕물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반응하면 에틸 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을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슈거케인 방식이라고, 뭔가 좀 자연 친화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공정에서 용매로 사용하는 그 에틸 아세테이트가 진짜 순전히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석유로부터 화학적으로 합성한 건지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에틸 아세테이트, 즉 초산 에틸은 이것도 유기용매이긴 하지만 아까 그 염화 메틸렌 같은 독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안전한 원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워터, 즉 물을 용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스위스 워터, 마운틴 워터라고 써 있는 게 그거예요. 자, 우선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콩을 담궈서 커피 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커피 액을 카페인만 걸러주는 특수 탄소 필터에다가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면 카페인은 제거된 커피 액이 되겠죠. 카페인 이외의 다른 성분들은 이미 포화된 농도로 존재하도록 이 커피 액을 딱 맞춰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온전한 커피콩을 담그면 농도 차이 때문에 이 커피콩에서 카페인만 쏙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스위스 워터, 마운틴 워터 이런 방법입니다. 제가 이 카페에서 마셨던 디카페인 커피는 콜롬비아산이었고요, 마운틴 워터 공법으로 만든 거였어요. 맛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서 다 맛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초임계 이산화탄소 공법도 있습니다.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해서 카페인을 빼내는 방법이래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설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대요.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만든 디카페인 커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 전문점에 가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게 되면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공법으로 디카페인을 한 건지. 만약 커피에 좀 진심이 있는 집이라면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과 유럽에서는 염화 메틸렌을 용매로 사용한 디카페인 커피가 유통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제가 우리 정부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쫙 줬어요.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다가 이 염화 메틸렌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허가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분이 잔류하고 있는 커피도 역시 수입되거나 유통될 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다가. 이 관련 부처에서 때때로 점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실 때에는 염화 메틸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도시 괴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